안녕하세요. 도울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5월 9일 금요일 미국 주식 이야기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오늘 또 테슬라에 대한 얘기인데요. 계속 며칠 동안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 300불 선을 통과했다가 지금 살짝 내려온 상황인데요. 테슬라 주식 오늘 왜 이렇게 뛰었는지 알아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307불까지 최고를 찍고 다시 흘러내려와서 지금 398불, 장후에는 399불까지 살짝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최근에 상승세가 무서운데요. 6월 1일의 시작이죠. 로보택시의 출시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상당히 기대를 걸면서 주식에 매수를 이어가는 그런 상황처럼 보이는데요. 이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월가도 그렇고 오늘 캐시 우드가 테슬라의 향후 주가 전망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2030년까지 2,600불이 오를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로보택시만을 계산해서 만든 프리딕션이죠. 옵티머스 로봇과 AI의 발전을 더한다면 더 큰 주가가 나올 수 있다, 더 크게 오를 수 있다라고 오늘 CNBC의 인터뷰를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Tesla. Yes. Where are you on Tesla at this point? You've been a bull for a very, very long time. We're at $287. Yes. Well, as we have put out there, our target in 5 years, so 2030 again, is $2,600. And our confidence in that number has gone up now that Tesla is commercializing robotaxis in August, in June. What we don't have in that number and what is happening faster than we expected, and as you know, we're very focused on learning curves and how quickly new technologies are going to evolve. Humanoid robots. And Elon has been talking about that market being bigger ultimately than the robotaxi market. And he talks about Tesla being number one globally when it comes to humanoid robots, and also says that China is number 2 to 10. So we have to get moving on that score as well. We think that's a $26 trillion revenue opportunity split between home and industrial in the next 5 to 10 years. It's going to be a huge market. And the reason Tesla is ahead of the game is we're talking about the three platforms it's already innovating on. Robotaxis are robots, energy storage, they will be electric, and AI. Those are the three technologies in the humanoid robot movement as well. 지금 캐시 우드가 말하는 테슬라의 어드밴티지가 어떤 로봇, 옵티머스의 인간형 로봇하고 오토노머스, 예, 로보택시 이게 두 개 다 로봇이죠. 그다음에 에너지 쪽 부분, 전기 에너지 쪽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AI, 테슬라가 추구하는 XAI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만은 테슬라에도 도조가 있죠. AI 기반의 회사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두루 골고루 갖춘 회사가 테슬라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캐시 우드가 재밌는 것이 5년 전인가요? 테슬라의 5년 후의 주가를 그때도 한 2,600불로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거의 얼추 맞았습니다. 지금 280불 정도가 그 당시에는 테슬라가 주식 분할을 안 한 상황이었어요. 주식 분할을 그 이후에 2번을 했습니다. 하나는 6대1로 했고, 그 다음에는 5대1로 해서 그 주식 분할 전의 가격으로 봤을 때 지금 5년 후에 얼추 2,500불, 2,600불 정도가 되는 게 지금 캐시 우드가 그 주가를 맞춘 거고요. 앞으로 5년 후에 또 다른 2,600불, 지금 10x를 얘기하는 거죠. 10배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맞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테슬라의 어떤 결정 과정을 보면 그게 그렇게 허황된 타겟도 아닌 것 같이 보여요. 5년 전에 벌써 10배가 올랐고, 그 이후 다음 5년은 또 10배 이상이 오른다는 캐시 우드의 예상이 그렇게 허황된 것만 같진 않습니다. 캐시 우드가 다 맞추는 건 아니죠. 많이 틀린 것도 있고, 제가 캐시 우드를 팔로우를 하다가 너무 많이 틀린 예측을 해서
제가 지금은 언팔로우를 했는데요. 그래도 일단 테슬라에 대한 예측이 지금 제가 테슬라를 써보고 직접 경험해보고 있는 사용자 입장으로서는 그래도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동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테슬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테슬라가 큰 트럭, 세마이라고 그러죠. 세미의 출시가 지금 대량 출시를 앞두고 여러 회사에 지금 딜리버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US 푸드에도 딜리버리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테슬라가 지금 세계 굴지의 대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스타트업 같은 그런 포텐셜을 무궁무진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 아주 특이한 회사 같아요. 그리고 그런 포텐셜들이 그 테슬라 안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 다른 대기업 같으면은 작은 회사들을 인수합병하면서 그 기술을 가져와서 하는데 아니면 협업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테슬라는 인하우스에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는 게 상당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로보택시가 6월 달에 텍사스 오스틴을 중심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처음에 한 20대 정도 그렇게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운전자가 없는 것도 출시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안 된다 그래도 운전자 감독 하에 운용이 되는 로보택시 모델 Y로 하는 로보택시가 운행이 동시에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되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 모델 Y만 되거나 처음에는 20대 웨이모하고 대수에서 경쟁이 안 되지만 이 테슬라 같은 경우 여태까지 FSD로 돌아다닌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빨리 발전을 해서 웨이모를 따라잡을 것이다라는 게 테슬라를 지금 옹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연구한 그런 결과고요. 우버도 경쟁이 안 될 것이다. 웨이모도 경쟁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테슬라 애호가들이 많습니다. 웨이모에서도 약간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웨이모가 1,500대가 나가 있는데 내년 말까지 2,000대를 더 거리에 풀겠다 하면서 웨이모의 생산 공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웨이모는 이제 구글의 자율주행 택시인데요. 차는 현재 제그와에서 갖고 오고 있는데 토요타하고도 계약을 한다고 그러고 여러 차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시스템을 부착을 하는 AI 시스템이 아니고요. 이제 그 도시의 도로를 매핑을 해서 그 입력된 매핑으로 자율주행을 실시하는 라이다 방식의 카메라도 있고 여러 가지 장치가 달려 있는데 상당히 비싸죠. 그런 장치를 또 엑스트라로 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램프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영상을 어저께 띄웠네요. 그리고 이 로보택시에 대한 경쟁이 상당합니다. 테슬라는 지금 벌써 전기차 회사로 이익을 남기고 있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들이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이윤을 갉아먹으면서 시작을 할 텐데 지금 많은 전기차 회사들이 생존은 하고 있지만 지금 프로핏을 내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 이런 그 회사들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부호인데요. 지금 로보택시의 붐이 상당하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버도 긴장을 하고 있어요. 테슬라의 로보택시 런치를 긴장을 하고 있는데 포니 AI라는 자율주행 컴퍼니가 있나 봐요. 이것도 이제 스타트업 컴퍼니 같은데 이 플랫폼을 이제 연결에다가 또 같이 우버하고 협업을 해서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을 하겠다고 이제 그저께 발표를 했네요. 이거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가 인하우스에서 모든 것을 하는 반면에 다른 회사들은 사실 그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이 개발이 안 돼 있죠.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됐다 그러면 이제 자동차 생산 라인이 없고 자동차 생산 라인이 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없고 왜 기존의 GM이라든지 포드 이런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에 고전을 하느냐, 이런 로보택시에 고전을 하느냐. 지금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지금 로보택시를 하겠다고 모바일 아인가요? 그 회사랑 협업을 해서 하겠다고 출시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동차 회사가 왜 그런 스타트업 기업, 그 AI 기업들을 인수합병을 해서 로보택시를 못 만드느냐라는 것을 그 전문가가 얘기를 하는데 기존의 차를 만드는 회사는 이 소프트웨어하고 전혀 연동이 안 된다고 해요. 엔진은 여기서 갖고 오고 다른 어떤 부품들, 여러 부품들을 다른 회사에서 가지고 오면서 그 회사가 만들어 놓은 코딩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하기가 되게 힘들다고 합니다. 그 커뮤니케이션을 다 만드는 코딩을 하기가 너무 복잡하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테슬라 공장 안에서 모든 거의 대부분의 기계를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연결을 시키지만 다른 회사들은 하청업체에서 오는 기계들의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요즘엔 다 이렇게 이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기계를 돌리고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합체를 했을 때 그것이 모든 그 소프트웨어 코딩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다시 짜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로보택시와 미래 자동차를 설계하는데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전문가의 얘기를 유튜브에서 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테슬라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아직 웨이모처럼 검증이 안 된 상황에서 월스트리트 쪽에서는 계속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테슬라를 사랑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어떤 테슬라에 빠져서 테슬라에 대한 것을 계속 업데이트를 받으면서, 테슬라에 이런 테크놀로지가 적용돼서 앞으로 더 유리하겠구나 하는 그런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이 갭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맞을지, 아니면 기존의 월스트리트를 비롯한 레거시 오토메이커가 맞을지, 그것은 나중에 밝혀지지만 지금 제가 테슬라의 FSD를 사용해보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테슬라의 테크놀로지에 긍정적인 그런 면이 있고요. 아예 이게 제가 사용해보지 않고 이렇대더라, 이렇게 나온대더라, 이럴 것이다 했을 때는 의심이 들 만한데 요즘 테슬라 FSD를 사용해보면서 지금 매일매일 놀라고 있어요. 그래서 로보택시가 6월달 출시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 6월달 출시를 기대하는 그런 기대감에 주가가 오르고 있다. 5년 안에 2,600불, 지금 300선을 뚫는 거는 시간 문제인 것 같고요. 전고점도 충분히 뚫을 수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테슬라 주식을 뭐 언제 사라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은 지금도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들어가는 것이. 그리고 폴 마르스 테달록이라는 채널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웨이모를 동시에 같은 지역에서 출발시켜서 같은 목적지까지 하는 시험을 해봤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자기 차로 FSD를 켜놓고 운전을 하고 웨이모는 웨이모를 불러서 주행을 시킨 것 같아요. 자율주행을 시킨 것 같은데 한번 잠시 보시겠습니다. 테슬라하고 웨이모가 가는데 길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웨이모는 좌회전을 했고요. 테슬라는 좌회전을 하지 않고 그냥 직진을 합니다. 웨이모가 이제 구글 기반이기 때문에 구글 맵을 쓰겠죠. 근데 요즘엔 테슬라 맵만 써서 모르겠는데 구글 맵이 상당히 좋아요. 좋기는.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직진을 했고 웨이모는 좌회전을 해서 이제 가고 있죠. 운전자가 타고는 있는데 전혀 중간에 간섭을 안 하고 계속 보고만 있습니다. 충분히 웨이모처럼 테슬라도 로보택시가 이 감독관 없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지금 써보는 입장에서는. 근데 아무래도 이런 그 시의 규정이라든지 좀 정치적인 거라든지 뭐 어떤 그 도시마다의 시장인가 주지사인가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어떤 레귤레이션이 어떤가에 따라서 아무래도 좀 조심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막히죠. 테슬라가 여기서 한참 서 있습니다. 이런 것이 좀 약간 구글 시스템, 매핑 시스템에 좀 딸리는 그런 면이에요. 구글은 앞에 그 트래픽을 감지를 하고 좌회전을 한 것 같고, 테슬라는 이걸 감지를 했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해도 충분히 시간 맞춰 간다라고 계산을 했는지 몰라도 좀 답답하죠. 운전자 입장으로서는 이 엄청나게 트래픽이 있는 대로 길을 지정해서 갔다는 게 좀 답답할 나름입니다. 여기에서 한참 서 있어요. 한 2분을 서 있게 되는데 어, 도착을 한 시간은 같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웨이모와의 도착 시간과 테슬라의 도착 시간은 같다는 것이 결론이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파킹장까지 들어가려고 시도를 했다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중지를 했고, 웨이모는 파킹장 전에 그 거리에서 그냥 서서 내리라는 그런 신호를 주면서 끝났는데 충분히 웨이모를 단시간 내에 따라잡을 수 있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저는 그래서 좀 기대가 크고요. 앞으로 뭐 조금만 떨어져도 테슬라 주식을 좀 계속 매집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쇼츠에
테슬라 모델 Y를 이제 새로 샀는데, 새로 사자마자 이틀 후에 4,000불이 더 싼 모델 Y가 출시됐다라고 좀 불평이 담긴 그런 쇼츠를 올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륜구동이고요. 이번에 4,000불이 싼 테슬라 모델 Y는 후륜구동입니다. 레인지를 보시면 30마일이 더 나가요. 모터가 하나가 덜 들어가서 차가 가벼워져서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 밖에 다른 거는 다 똑같습니다. 모터 하나가 있냐 없냐 차이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사륜구동이 필요 없는 사람이죠. 또 남가주에 살기 때문에 절대 눈이 오는 일이 없고요. 뭐 스키를 타러 간다거나 겨울에 그랬을 때 눈 있는 데를 가도 제가 옛날에 사륜구동을 타본 적이 없어요. SUV를 타거나 승용차를 타도 사륜구동을 타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충분히 스키 타러 다니고 다 했습니다. 해서 다녔기 때문에 저는 사륜구동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37,000불짜리가 저한테는 상당히 4,000불이 싼 것이 매력적이고 레인지가 한 30마일이 더 나간다는 게 상당히 매력적인데 테슬라가 또 이게 장난을 쳐놓은 게 뭐냐면 지금 41,000불짜리 롱레인지 올휠 드라이브는 파이낸스를 했을 때 1.99%의 이자를 주고요. 4,000불이 싼 대신 후륜구동차는 1.99%가 아니고 5.49%예요. 대부분 차를 사실 때 파이낸스로 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이낸스로 샀을 때는 월 페이먼트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같은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장난질을 쳐놨습니다. 테슬라가. 마일리지를 더 원하는 사람은 2차 사고, 사륜구동을 원하는 사람은 올휠 드라이브 이거를 사라. 가격은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6월 달이 가까워질수록 테슬라가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위해서 기존에 있는 차들을, 재고들을 계속 빼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쩌면 이것도 1.99%의 APR로 또 이런 스페셜로 제공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이 더 기다려 보지 않을까. 5월달 말에서 6월달 말까지 어쩌면 1.99% 내리고 롱레인지도 뭐 0.99% 이런 스페셜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릴 걸 그랬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지금 테슬라 주식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고요. 6월 1일 로보택시 데이를 맞이해서 그 기대감에 계속 오를 것 같고 로보택시를 이제 출시하고 나서도 늘어나는 속도가 얼마만큼 빠르냐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가 크게 부스트를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로보택시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